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도 필기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과목 발달 심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달 심리 항상 어려워요. 이번 시험도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본격적으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아주 아래까리 1번부터 아래까리 했어요. 아주 아주까리 먹은 것처럼 아주 머리가 어지를 할 정도로 좀 헷갈렸습니다.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오답률, 변별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수험생들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발달 순서는 개인마다 제각기 다르다. 당연하지.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합리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발달의 순서입니다. 순서.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의 발달 단계, 구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졌죠. 이걸 이제 발달 단계, 이 순서는 똑같다 이겁니다. 순서. 다만 이 구간 내에서의 개인차는 있겠죠. 하지만 순서는 일정하다. 순서는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일정하다. 이 구간에서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불연속성이라고 그래요. 불연속성. 즉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눠져 있다. 구간별로. 그래서 불연속성이다. 뒤에 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 용어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이 용어가 아리까리하면 머리도 아리까리해집니다. 용어가 분명해야 돼요. 다시 갑니다. 순서, 즉 단계는 일정하다. 제각기 다르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구간별로 개인차가 있지 순서는 개인차가 없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불연속성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 잘 체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렇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 그렇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전이 중요하다. 천만의 말씀. 환경이 중요하다. 만만의 꽃가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유전과 환경은 항상 같이 작용한다. 뭐 인지자 사회 그렇다. 다 알겠죠? 뭐 이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 청상은 기출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다 풀 수 있는 이런 응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2번 문항 발달 순서는 개인마다 제각기 다르다 아니라 발달 순서는 일정하다. 이걸 불연속성이라고 한다. 즉 단계가 있다. 단기 안에서는 개인차가 있지만라고 하시고요. 뭐 이건 우리 많이 나왔던 문항이고요. 뭐 상호작용한다, 뭐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거 맞히면 되거든요. 이건 쉽지 않습니까? 발달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발달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실까요? 피검자를 추적 조사한다. 추적 조사하는 거 뭐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추적 조사하는 거죠.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연령에 따라서 이건 쭉 가니까 뭐예요? 연령에 따른 발달, 추적 조사, 추이를 규명한다. 기간이 오래 걸리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종단적 연구. 종단 오래 걸린다. 횡단은 동시대잖아요. 10대, 20대, 30대를 같이 보는 걸 횡단이죠. 연령에 따라 추적 조사한다. 오랫동안 하는 거지. 이건 종단이지 하면 횡단이야. 이제 다 나왔죠. 그럼 2번, 3번, 4번, 5번은 볼 것도 없어요. 바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꾸 읽어봐요. 그러다 아리까리 하면 또 고쳐요. 그리고 또 틀렸어요. 그럼 뭐 채점할 때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답이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 문항을 다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실험 연구는 독립 변수와 종수 변수가 있고요. 상관계수 뭐 쭉 있고요. 뭐 계열이니까 뭐 분류할 수 있겠죠. 뭐 특별하게 볼 것도 없네요. 다 인문학적 문제니까요. 그냥 이런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냥 소설책 보듯이 한번 보고 넘기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발달의 불연속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 기억 띠긋이네요. 불연속적 측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1번 문제 설명드렸죠? 1번 문제 할 때 불연속성이다. 불연속성만 알면요 문제 거저먹기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어와의 싸움이다. 불연속적 측면, 불연속성은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라고 쭉 단계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기억, 디귿, 피아제 단계 있죠. 4단계죠. 감각, 운동기, 전주조각기, 구체적 조각기, 형식적 조각기. 단계 있죠. 스키너 단계 없죠. 스키너는 행동주의잖아요. 행동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 강화를 강조했으니까 단계 없다. 에릭슨 8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8단계가 있죠. 단계 있다. 브롬펜, 프레너, 프라이팬은 단계가 없다. 생태학적 환경을 중요시하는 거다. 그래서 서비스 문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 발달 과정이라는 것은 단계, 발달 단계가 있다. 발달 순서는 동일하다. 다만 순서 내에서의 개인차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갑니다. 대뇌 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시오. 대뇌 발달에서요. 니은 띠깃이네요. 산모는 과도한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임신하면 술 먹으면 안 돼요. 교수님 와인은 안 될까요?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배아기의 수정란은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 분화되었다. 배아기 때는 배아기 분화되는구나 라고 보시고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아기는 분화된다 라고 보고요. 태아기는 태반, 탯줄, 양막, 양수가 발달한다. 태반, 탯줄, 양막, 양수가 발달되는 태아기가 아니라 배아기에 해당합니다. 배아기. 태아기가 아니라 배아기다라고 보고요. 이건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한 임신 2주부터 임신 8주까지 2주부터 임신 8주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리 잘 해야 돼요. 발아기가 아니라 배아기입니다. 그래서 배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문제 갑니다. 신생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생아예요. 여러분 이건 인문학 문제죠.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조절하여 물건을 잡으시다. 신생아가 여러분 젓가락질 하나요? 젓가락 신생아. 젓가락질해서 김치 잡아! 못 잡아요. 왜 못 잡아요?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을 조절해서 물건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건 뭐 잘 몰라도요. 신생아가 뭘 물건을 잡을 수 있어요. 신생아 보고 인형 잡어!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죠. 그래서 하나 보게 되면요, 수면 중 50%는 렘 수면이다. 신생아는 50%는 렘 수면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갑니다. 영유아기 정서 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 문제도 아주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문제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영유아기가 언젠가를 알아야겠죠. 영유아기는 보통 영아기 하면 0세부터 2세까지라고 하고요. 유아기 하면 2세부터 길게는 7세까지다라고 해서 7세까지면 전조적기에 해당되죠. 즉 학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유치원에 있을 때 유치원생까지 보면 됩니다. 유치원.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유치원 때까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상황이죠. 유치원 때 상황 보면 기억, 니은, 리을이네요.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의식 정서가 그렇죠. 거울 보고 난 이쁘다. 유치원 때까지 가능하죠. 기쁨, 분노, 공포 1차죠. 1차 감정. 1차 정서는 영아기 초기 나타. 1차니까 영아기 초기죠. 제의식, 수치감 이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영화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적 정보를 통해서 타인의 정서를 해석한다. 그렇죠.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인지, 가족들이 모여서 이뻐하는지, 가족들이 모여서 슬퍼하는지 이런 분위기 파악을 정서를 해석한다.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사회적 참조는 분위기 파악을 한다 이거 정서적 해석을 영화는. 근데 니은은 사람들이 진짜로 느끼는 정서와 표현하는 정서 이건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 학습. 학습은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는 언제 가요? 아동기 때 가죠.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죠. 영유아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동기에 해당되는구나. 아동기에 학교에서 이런 구별하는 학습을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들어갑니다. 유아기의 발달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유아기 딱 나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2세, 7세 나이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보여요. 옳은 것, 기억, 리다. 2세 7세니까 성 안정성.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안정성을 획득한다. 당연하다. 심리적 특성을 자신을 묘사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학교 가서 해야 됩니다. 전이가 나기 시작한다. 전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 영아기, 생후, 유아기, 유치원 때 전이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생후 6개월에서 전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언어의 과잉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 유치원 때는 언어의 과잉 일반화. 이쁘다, 이쁘다. 인형은 이뻐, 인형은 다 좋아, 인형은 이쁘다. 뭐 이런 거죠. 로봇도 다 좋아, 로봇도 멋져, 로봇도 멋져. 로봇도 뭐 멋질 수도 있고 안 멋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뭐 이렇게 그냥 언어의 일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유치원 놀이, 유치원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이는 영아기, 심리적 특성 이건 아동기, 학교 갈 때다. 그래서 구체적 주작기에 해당되죠. 8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유아기 또 유아기는 2세, 7세, 영아기 0세, 2세, 아동기 학교 가기 7세, 12세 이게 딱딱 떨어집니다. 8번 문제 가보죠. 다음 사례에 나타난 기억 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바지, 양말, 자동차, 비행기, 다 차, 냄비, 접시, 이건 주방용품. 이게 묶은 거지, 묶음을. 묶었잖아요. 주방용품, 의류, 교통. 이 세 범주로 교통수단이냐, 의류냐, 지금 범주화시키는 것, 카테고리 범주화시키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죠. 구체적 조작기는 어디예요? 아동기에 해당되죠. 학교 가는 기간.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 학교 가는 기간 7세, 12세. 범주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화가 아니라 범주화 전략이다라고 보고요. 유아기의 자발적으로 유아기가 아니라 아동기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 시험 전략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나타난다. 반복적 시험보다 나중에 나타나겠죠.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답 니은이다라고 보시고요. 9번 문제 갑니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적 이건 쉽죠. 자신이 타인의 집중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고 믿는다. 자신을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나만 바라봐. 막 미치겠어요. 여기다 얼굴에 막 똥 묻었어요. 근데 사람들 쳐다봐요. 나만 바라봐. 이쁜 건 알아갖고 이런 거예요. 상상 속의 청중. 나만 바라봐. 상상 속의 청중이다라고 보고요. 10번 문제 이런 거. 근데 교수님 가설적, 연역적 사고 이런 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알 거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 우화는 많이 나오니까요. 자신의 경험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없어 이런, 다 할 수 있어 이런 개인적 우화. 자뻑이죠, 자뻑. 자뻑은 개인적 우화. 나만 바라봐 상상청정. 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성인의 적응 방식의 방어 기제 이건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메이런트가 나온다. 메이런트 누군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메이런트는 방어 기제,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보다 한 단계 높은 방어 기제를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제 메이런트인데 몰라도 됩니다. 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처음 봤는데 겁먹지 마세요. 긴디 겁먹지 마세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이제 찍신이 와야 됩니다. 이제 찍신 방법 알죠? 이 내용에서 포인트를 찾으면 됩니다. 포인트 쭉 읽어보게 되면요. 답이 여기 있네요.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인데 방어 기제는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에서 방어 기제에 불안이요. 방어 기제는 뭘 방어하는 거예요? 불안을 방어하는 거예요. 불안을 방어하는 거예요. 심리적, 의식적, 무의식적, 심리적 불안을 방어하는 거예요. 불안의 종류가 있죠. 현, 신, 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현실적 불안, 신경측적 불안,
도덕적 불안의 사비. 이걸 방어하는 겁니다. 신경적 불안 여기 나왔네. 얘는 뭐예요? 신경적은 프로이드지라고 하면 답이 딱 나오죠. 3번이 삑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도 이렇게 유추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메이런트가 주장한 방어 기제는요. 정신병적 방어 기제, 미성숙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숙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아니면 성숙, 미성숙도 아니고 그냥 정신병이냐, 정신병적 방어 기제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메이런트 방어 기제다. 이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이거 하나 참고로 어차피 출제위원들이 이 문항을 만들었으면요, 이 문항에서 사골 국물 울거 먹듯이 또 울거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병적 방어 기제의 대표, 정신병적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투사, 부정, 왜곡이다. 투사, 부정, 왜곡은 정신병적 방어 기제다. 이제 이렇게 응용문제 나오겠죠. 투사, 부정, 왜곡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웃기지 마라. 정신병적 방어 기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울고 먹는다. 그럼 이걸 포인트 잡으면요. 방어 기제는 뭐가 있어요? 정신병적, 미성숙, 성숙 세 가지로 나누고 정신병적 방어 기제는 투사, 부정, 왜곡이다. 신경적은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다라고 체크 포인트가 지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11번 가보시죠.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 성인기 발달, 인지 발달, 대가리 발달에 관한 학자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자가 겁나게 나왔네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황하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공평한 문제예요. 결국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 뭐 찍으면 되지. 뭐 이런 문제 한 문제 틀리면 되지 뭐. 아는 문제만 맞추더라도 합격 충분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요. 이 문제 출제자가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리겔, 형식적 사고가 아닌 변증법적 사고가 이루어진 식이다. 그래서 변증법적 사고, 리겔, 변리 나오면 이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요. 이 내용의 이 문항을 갖고 응용 문제 만들거든요. 그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변증법 나오면 리겔, 변리 됐죠. 그럼 변리 얘만 찾으면 돼요. 이런 거 스펠링 외우는 사람 조진스키 게토레입니다. 리겔 찾았고요. 그 다음에요. 지식의 습득 단계에서 실생활에 적용. 실생활에 적용한다. 실리가 있다. 실생활, 실샤. 실속이 있다. 그래서 실생활 나오면 실샤, 샤이다. 그래서 샤이 몰라도 돼요. 그냥 실샤 이렇게 찌찌뽕만 시키면 됩니다. 변리, 찌찌뽕, 실샤, 찌찌뽕. 성인기의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발견. 문제 발견 뭐요? 문제 발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야 발견하지. 문제 발견 안다 아르린. 문제 발견을 아르린 문아. 문제 발견 아르리 문아. 논리적 사고보다는 실용. 여기는 실생활인데 여기는 실용적이에요. 실용적 사고하면 신라로 가자. 신라. 실속이 여기는 실용적으로 신라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자. 신라. 그래서 실용적 나오면 신라. 라부비 피해. 라부비건 뭐 부비기건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라 그냥 라로 시작하는 거구나. 끝. 그다음에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원적이다. 다 패버려. 패리다. 그래서 다 패. 그래서 요거 요 정도만 알아도요.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실생활, 실샤,
변증법, 변리. 문제 발견, 문제를 아르리, 아르린, 실용적, 신라 호텔 가자, 신라. 답해자, 답해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죠.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12번으로 가보시죠. 언어 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건 인문학 문제입니다.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교수님,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왜냐면요, 문항을 보게 되면 문화권에 따라 언어 발달 순서가 다르면, 언어 발달의 순서,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 발달 순서가 다르며,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 언어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죠. 말 배울 때는 언어가 빠를 거 아니에요. 결정적 시기가 없음. 뭘 없어요? 이건 상식이죠. 있다. 얘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결정적 시기가 있다. 상식이죠. 스키너 나오면 강화죠. 만두라 관찰 모방학습이 점스키에서 언어 습득 장치, 브루너 브룽브룽. 그래서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기여하는 부모 역할을 언어 습득 지원책이라고 한다. 부모의 역할이 언어 발달에 브룽브룽 해준다. 브루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네버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르네버거 문화, 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보시죠. 지능 이르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길포트, 이 내용은 쉽죠. 기능이라는 거 없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 조작 산출이다. 이건 우리 많이 나왔죠. 산출을 결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쭉 보게 되면요, 나머지들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14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피아제의 감각 운동의 하위 단계는 쭉 나옵니다. 영아는 우연히 수행한 어떤 행동이에요? 영아, 우연히 수행,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해요. 어머, 딸랑이 흔들었네. 좋아해요. 오, 딸랑이 흔들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어떤 행동의 반응에 대해서 학습돼서 그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계속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언제냐? 2차 순환 반응기다. 2차 순환 반응기는 몇 살 때예요? 몇 개월 때예요? 4개월, 10개월. 딸랑이 흔들 때다. 딸랑딸랑 어떤 선천적 반사를 넘어서 학습을 통해서 반응이 이루어진다. 딸랑이 흔들었더니 부모님이 좋아하더라. 계속 흔들어야지 라고 하는 거 2차 순환 반응기다 라고 체크하고요. 15번 갑니다. DSM-5 이건 아주 이거 우리 많이 다뤘습니다. 상식이죠. 자폐는 여성과 남성의 발병 비율이 유사하지 않죠. 남성이 여성보다 3배, 4배 높다. 자폐는 남자가 더 높다. 우울은 여자가 더 높다. 포인트만 잡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6번 갑니다. 교수님, 다른 때는 설명 다 하는데 왜 여기는 설명 안 해요? 안 할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함이다. 당연히 자폐니까 결함이,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다음에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런 거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반사운동기 1차, 2차 순환 반응기 이거 나오면 미쳐버려요. 나오면 얘 아니면 얘 나와요. 얘는 어떻게 나와요? 문제 나올 때 또 설명해 드립니다. 15번 했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6번 갑니다. 애착 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애착 나오면 할로우 미스터 멍키 꼭 원숭이가 나와요. 헬로 미스터 멍키 이런 팝송 있죠. 할로우 원숭이 애착 실험이죠. 그래서 원숭이 애착 실험, 즉 철사로 돼서 그러니까 우유가 나오는 철사가 된 원숭이가 있고, 또 우유가 안 나오는 따뜻한 이 솜털로 된 이런 원숭이 모양이 있으면, 철사를 만들어 놓은 모양이 있으면 원숭이는 우유가 안 나오더라도 따뜻한 이 솜 모양이 있는 그런 철사 원숭이 모양을 좋아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실험이에요. 이런 실험인데 결국은 뭐냐?
따뜻한 걸 좋아한다. 접촉을 강조했습니다. 접촉. 수유 욕구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수유 욕구뿐만 아니라 수유 욕구도 중요하지만 접촉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할로우 나오면 접촉이에요. 할로우 미스터 멍키. 접촉. 어떤 접촉이냐? 따뜻한 접촉, 온유한 접촉, 부드러운 접촉을 강조했다. 할로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과 애착을 형성한다고 했다. 수유 욕구를 충족뿐만 아니라 뭐예요? 접촉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한다. 접촉, 애착, 할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7번 갑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아싸 땡잡았네 이래야 돼요. 또 다시 또 뒷받고 이런 것도 외우면 안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17번 가보시죠. 프로이드 나왔네요. 이것도 쉽습니다. 옳지 않은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원초와 자아와 원초와 원초와는 뭐예요? 본능이죠. 본능. 밥을 먹고 싶다. 자아가 먹으면 안 돼. 살쪄. 근데 먹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아유 신경질 나. 신경질적 불안이다. 그래서 자아와 원초와의 갈등에서 이러는 건 도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나오면 초자예요. 그래서 문제 볼 때요. 초자라는 말이 나오면 도덕적 불안 땡. 아유 밥 먹고 싶은데 신경질 나. 신경직적 불안이다. 이런 포인트가 여러분께 입력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뽕 나와야 돼요. 원초와 자와 원초와 나오면 신경적 불안, 초자 나오면 도덕적 불안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8번 가보시죠. 셀머 갑니다. 조망 수용 단계. 이건 두 가지로 나와요. 조망 수용 단계 순서가 시험에 납니다. 그래서 1번 미분화된 조망 수용, 두 번째 사회 정보적 조망 수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이 나오고 제3자적 조망 수용, 사회 관습적 조망 수용이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 순서 외우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반성적이죠. 자기 반성적. 반성은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집어.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마음. 그때 내가 안 할 걸. 에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안 할 걸. 이런 거. 이걸 뒤집어 보는 거죠.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뭐예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내 생각. 그때 그런 말을 안 할 걸. 에이, 그때 그런 행동을 안 할 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내가 괜히 그 말을 했어. 내가 괜히 이런 행동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 반성해 본다. 자기 반성적 조망 단계다. 째치봉 해두시고요. 19번 가보시죠. 개인 심리학 아들러죠. 아들을 못 낳아서 열등감이다. 아들 못 낳았는데 무슨 열등감이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하여튼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있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뭐예요? 우월감을 추구하자. 열등감을 해소하자. 사회적 관심을 갖자. 사회 속에서 잘 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긍정심리자본 성격 강작은 뭐냐? 긍정심리학이에요. 긍정심리학.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다 될 것이다. 요즘 책에 가장 유명한 게 긍정심리학이에요.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다 이런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일, 사회, 성, 즉 리비더, 성적 욕구와 사회적 관심과 일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열등감을 해소하고 우월감을 추구하고 살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이다라고 보고요. 20번 가보시죠. A의 반응. 이건 조금 응용 나왔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낫지 사회적 정보. 사회적 정보 처리라는 것은 주로 이제 개인이에요. 개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보 처리하는 겁니다. 정보 처리. 정보요. 저렇게 생긴 애는 성격이 안 좋을 거야.
저렇게 주로 나한테 깐족깐족 농담을 건 애들은 대부분이 성격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스스로 정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는 개인적 정보를 처리해서 어떤 행동이나 편견을 갖는 것을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한다. A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다른 아이가 던진 공에 맞았단 말이야. A는 공에 맞는 상황을 자기의 입으로 공을 있다고 적의적 의도를 해석했고, 아이가 던진 공에 우연히 맞았는데 이렇게 사회적 정보 처리 이론에 따라서 이제 정보 처리가 삑사리가 난 거죠. 또래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또래로 하여금 애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정보 처리가 삑사리가 난 거죠.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들어야 사회학습은요. 사회학습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잘 순화되는 게 사회학습입니다. 사회적 정보 처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삑사리가 생기는 거. 사회적 정보 처리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21번으로 가보시죠. 이건 뭐 쉽죠. 이게 보너스 문제입니다. A는 성악과 진학을 결정하였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중 합창 활동에서 노래를 배우고 성악과 진학을 결정했대요. 누가? 지가. 그래서 합창단 활동도 하고 노래한 희열을 느꼈고 성악권을 가지게 됐다. 자기 성찰을 한 거죠. 정체감을 성취한 거죠. 정체감을 성취했죠.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계가 정체감 성취다. 이런 문제 중에서 부모님 나왔다. 부모의 말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의 말대로, 부모의 눈치 보면서 이게 제일 안정합니다. 이건 유실이에요, 유실. 자기 정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감 유실이다. 그래서 부모님 나왔네요. 부모님 건으로. 지 인생 지 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부모님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성악가라면 성악가 가고, 가수하라면 가수하고, 농부하라면 농부하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피에로지, 피에로. 피에로는 웃고 있지만 피에로 인생, 이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감 성취를 하고 정체감 유실을 하면 안 된다. 딱 들었습니다. 부모님 나오면 무조건 정체감 유실이에요. 부모님 말대로. 그래서 문제가 있죠. 22번 갑니다. 여성, 이건 뭐 보너스입니다. 여성 길이건 여길. 그래서 뭐 이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여성, 남성이 여성의 도덕성 나오면 길리건이다. 23번 갑니다. DSM-5죠. DSM-5는 정신병력을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국제 표준화시킨 것을 이제 DSM-5라고 합니다. DSM-5. 라고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뭐 상식입니다. 학령 정기는 뭐예요? 학교 가기 전이죠. 학교 가기 전에 애들 뭐예요? 땡깡 쓰죠. 피카츄 사줘! 로봇 사줘! 주로 엄마 특히 어린이날 가면 백화점 가면 그 장난감 가게 가면 뻗태긴 애들이 있어요. 이게 로봇 사줘! 땡깡 과잉 행동이죠. 그래서 학령 정기는 부주의가 아니라 과잉 행동이에요. 학교 가서는 뭐예요? 과잉 행동이 아니라 부주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상식이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24번 갑니다. DSM-5에 이거 불안장애, 이거는 지가 다 써있습니다. 불안장애. 불안은 뭐예요? 정서의 정서. 정서는 뭐예요? 기분이죠, 기분. 정서하니까 또 이런 또 개그가 생각나네요. 뭐 이거 제가 많이 써먹은 거는 정서. 정서 드라마에 어디에 나와요?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옛날에 아주 엄청 인기 있는 드라마 있습니다. 시청률 52.5%를 넘어선 천국의 계단. 남자 주인공 권상우, 여자 주인공이 정서인데 정서 최주. 권상우와 최주의 공통점 혀가 짧아요. 혀 짧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저도 혀가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갔어요. 권상우 직책이 뭐예요? 실장님. 최주 이름이 뭐예요? 정서. 백화점에서 실장님 뭐 재벌 2세죠. 재벌 2세 실장님 만나고 둘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이 오는 날 만났죠. 그때 그 대사가 유명하죠. 권상우가 정서에게 아니다. 정서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띠따님 보고 니뻤어요. 권상우가 던더야 나도 아주 유명한 댄터가죠. 던더와
띠땅님, 정서가 나왔네요. 정서, 마음이죠. 정서와 기분, 기분 나왔네요. 기분 정서니까 불안장애가 아니다. 불안장애 예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거꾸로 공부한 사람, 불안장애는 뭐 이런 거, 선택적 항부증이 뭐예요?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불안장애는 몰라도 된다. 아, 기분 조절은 불안이 아니다. 포인트만 잡아내면 됩니다. 25번으로 가보시죠. 영화계 이건 상식 예민학 문제입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만들 수 있어요. 순서요. 첫째, 가슴을 든다. 영화계니까 가슴을 들겠죠. 그 다음에 뭐요? 받쳐지면 않는다. 안겠죠. 그 다음에 의자를 잡고 이런다. 자꾸 이런다.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른다. 이건 뭐 상식 아니에요. 이건 글자만 읽어도 한글만 이렇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런 계열수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이런 단계 이렇다라고 하는 거지.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 아주 답답해요. 또 2, 3개월 가슴을 든다. 3, 4개월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삑사리예요. 게토레이 조진스키입니다. 이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25번까지 마쳤고요. 상당히 어렵게 나온 문제지만 이 정도 해설을 들으면 뭐 다음에 나오면 뭐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집단 상담의 기초 시작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아주 쉽습니다. 점수 문제 받기 좋습니다. 26번 가보시죠.